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대비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계정들이죠. 자, 회계 쪽에서 학교 전액 시산표를 갔을 때 저희가 접대비 계정을 결산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계정에 대해서 적여번호가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적여번호 코드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적요 외에 적요가 없는 것들은 어떤 내역인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정에도 접대비는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접대성과 관련돼 있는 계정 과목은 접대비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접대비와 관련된 계정을 굳이 건설 중인 자산이나 이런 계정에 광고 선전비에 두셨다면 접대비 세무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토하셨고 법인 조정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화 사전 검토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검토에 가시면 여기에 접대비와 관련된 계정 검토가 있는데요. 자, 밑에 접대비 계정 검토라고 된 게 있고요. 자, 그냥 검사 시작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접대비 계정 검토란에서 검사 시작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여기 보면 검사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 조건 클릭을 하셔서 여기 들어가면 어떤 것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요 코드와 관련된 것도 들어왔지만 다른 계정에 혹시 조의금이나 축의금 또는 접대 식대 이런 것들이 다른 계정에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가지고 와라 하고 싶을 땐 적요를 기준으로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적요를 여기다가 키워드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키워드에 따라서 검사 시작 눌렀을 때 다른 계정에 있다 하더라도 끌어다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접대비에 대한 계정 내역이 쭉 조회가 됐고요. 자, 이러한 내역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접대비 한도 해가지고 일반 수익,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한도액, 한도 초과액, 자, 이런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세무 조정,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 자 들어가시는데 메뉴 들어가실 때는 항상 세로 블록이 하셔가지고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세로 블록이 하시면 전체 금액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을지가 먼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1번 부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빨간색 1번 부분, 2번 부분에 있는 을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을 하면 갑지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지에서 별도로 작업하실 거는 없고 을지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그 빨간색 1번 부분에는 접대비 한도액을 매출액과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 할 때 특수관계자와 관계 있는 부분은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희 그 자동화 사전 검토에 가시면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검토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 계정 검토 바로 위에 있는데요. 특수관계자 간 계정 검토 여기 가시면 자,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기에 거래처를 코드 도움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처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뭐 지금은 제가 한국유통이라고 걸었는데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의 특수 관계에 있는 그러한 거래처이다 라고 하면 거래처를 걸어두는 거죠. 결과적으로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의 일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걸 구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국유통을 거래처를 걸어두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한국유통과 관련된 매출액만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여기 중에 제품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 저는 요거 한 가지만 할 건데요. 자, 거래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다 합계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거래처와 관련된 전체 합계 금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다. 그럼 접대비 등 조정 명세에 가서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금액으로 금액을
구분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매출액은 바뀌지 않고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들어오면 일반 수익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접대비 계정 자체에 대한 내용. 그럼 이제 접대비 계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위에 보면 경조사비 등 설정이 있습니다. 경조사비 등 설정. 저격 코드들 중에서 10번으로 쓴 거, 12번으로 쓴 거, 각각 저격 코드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값을 불러다가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외에 제가 따로 구분을 저격 코드를 입력을 했었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시고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조사비에 대한 저격가 적절하게 설정이 됐고 그 저격대로 썼는지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역을 다시 검토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접대비 계정을 한번 원장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계정을 쭉 보면 저격 코드가 01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10번 접대비가 일반 접대비는 카드를 써도 10,000원을 초과하면 적격 증빙을 갖추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10만원 아니 20만원까지. 자, 20만원까지가 적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경조사비라고 했는데 100만원이 지출이 됐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20만원까지니까 80만원만 한도 초과 이게 아니라 100만원이 경조사비가 들어갔으면 아예 그 통째로 100만원이 통째로 그냥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가 지금 100만원도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50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해가지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조사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부인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보시는데, 자, 만약에 제가 카드를 썼는데 신용카드를 썼는데 300만원 지금 쓴 게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300만원 썼는데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산 거를 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이 전체 금액 중에서 대표자 개인 걸로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자, 여기 전체 여기 보면 접대비 중 기준 초과, 기준금액 초과액, 10,000원 초과액, 총 초과 금액에서 이 중에서 지금 300만원을 빼고 뺀 금액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적 사용 경비 여기에다가 30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접대비 쓴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다 라고 하면 사적으로 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총 초과 금액 여기를 고치면서 바로 사적으로 쓴 거로 빼주시라 라는 것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총 초과 금액이 고쳐주시고 사적 경비에다가 300만원 이렇게 고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접대비 부인액이 전체적으로 450만원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뭐 신용카드도 아예 안 쓰고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총 초과 금액과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여기를 둘 다 차감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빙이 없거나 이제 카드 등 사용을 안 했거나 미사용된 금액, 자, 이런 거는 총 초과 금액에서도 빼주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다가 반영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걸러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을지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접대비 외쪽에 광고 선전비나 또는 건설 중인 자산 다른 계정에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 과목 입력하고 여기에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전체 해당들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반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반영하고요. 됐으면 이제 갑지로 가셔서 한도 초과 계산된 금액과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 등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대표자 개인 경비 300만원. 자, 이 부분은 상여로 처분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중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금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조사비 등 150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지만 20만원 기준을 초과했던 금액에 대해선 금액, 과목 금액 넣고 처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중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된 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함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 부분은 자, 요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시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함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대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면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인지 체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 검토해 주시는데 자, 을지 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게 매출액 중에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있는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들 중에서는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만원 초과권은 무조건 적격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20만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접대비 자체 중에 사적으로 쓴 것들이 있나 자,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시는 게 오히려 갖고 온 것들 중에 걸러내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대비 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급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